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단짠 음식의 대명사 러시아 음식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림으로 맛보는 러시아 음식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블라지미르 푸친 대통령의 조부 스피리돈 푸친은 레닌의 요리사였습니다. 레닌이 말년을 보냈던 모스크바 근교 고르키 레닌스키에서 일하면서 레닌의 마지막 몇 년을 함께했죠. 레닌이 죽은 후에도 레닌의 가족을 위해 요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쳐갔지만 레닌가보다 훌륭한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그가 만들었을 레닌을 위한 음식은 어떤 맛이었을지 궁금했습니다. 저도 레닌의 마지막 거처였던 모스크바 근교의 저택, 박물관, 고르키 레닌스키의 내에 있는 식당에서 레닌이 즐겨 먹었다는 콩이 들어간 감자 요리와 보르시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푸틴 대통령의 조부 스피리돈이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그 요리법과 유사하게 만든 요리의 맛은 괜찮았습니다. 러시아의 여러 식당에서 제가 맛본 러시아 음식은 약간 간간했습니다. 러시아 음식은 한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핫한 표현을 빌자면 단짠 음식의 대명사이죠. 러시아 음식을 맛본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식사로 나오는 주 요리는 짭조름하고 디저트는 달다는 평가를 합니다. 덜 짜고 덜 달게 먹기 운동 등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짜고 맵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 마니아층도 만만치 않게 많은 것이 현실이죠. 그렇다면 짜고 달고 나름 맛있는 러시아 음식의 세계로 다가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안 짜면 맛이 없다, 빵이 없으면 먹은 것 같지 않다는 러시아 속담처럼 러시아 음식은 빵과 소금 그리고 설탕의 조화로 이뤄낸 맛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러시아인은 집안에 항상 풍요가 깃들고 애군을 막고자 식사의 처음과 끝에 빵과 소금을 먹었다고 합니다. 또한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나 신랑의 신부가 며느리를 처음 집으로 맞이할 때 빵과 소금을 내놓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 풍습은 러시아 국가 원수나 타국 정상이나 귀빈을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러시아 여인이 의뢰용 긴 린넨 수건에 받친 빵과 소금을 비행기 트랩에서 내린 귀빈에게 건네는 장면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귀빈은 손으로 빵을 조금 떼어내어 소금에 찍어 먹어야 하죠. 귀빈에게 풍요를 상징하는 빵과 불행을 물리쳐 준다는 소금을 함께 먹게 해서 풍요를 선물하고 애군을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환대라는 뜻의 러시아어 흘레보솔스트보는 흘예프, 빵과 솔, 소금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손님이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큰 모욕으로 여겨졌죠. 사진은 2015년 7월 8일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전통 의상을 입은 러시아 여성이 시진핑 주석을 빵과 소금으로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는 뜨거운 수프도 발달해 있습니다. 러시아식 채소 수프 보르시는 사탕무, 토마토, 양배추와 돼지고기 등을 넣어 끓여서 사우어 소스인 스메타나를 얹어 먹는 스프입니다. 러시아 스프 중 하나를 고른다면 보르시를 맛보라고 강력히 추천합니다. 대다수 한국인의 입맛에도 무난히 맞는 음식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수프는 닭고기를 우려낸 국물에 잘게 썬 국수와 버섯과 야채 등을 넣은 치킨 누들 수프입니다. 또는 양배추와 쇠고기를 주 원료로 한 야채 스프인 쉬도 먹어볼만 합니다. 대구나 연어, 명태 등의 생선을 넣어 끓인 스프는 우화라고 합니다. 한국의 생선 지리처럼 얼큰하고 개운한 맛은 없지만 향신료로 비린 맛을 잡아서 생선을 좋아하는 이에게는 추천할 만합니다. 수프와 나란히 러시아인이 주 요리에 자주 등장하는 음식은 까샤, 즉 죽입니다. 호텔의 뷔페에는 보통 다양한 죽 요리가 여러 수프들과 함께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유와 쌀, 보리와 우유 등을 넣어 끓인 러시아식 타락죽, 귀리죽, 메밀죽, 수수죽 등 여러 종류입니다. 사진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밀죽입니다. 밀로 순 따끈한 죽에 버터를 한 덩어리 올려 놓아 설탕을 조금 넣어 먹으면 달달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일품입니다. 부드럽기만 한 쌀죽과는 달리 약간 씹히는 밀의 식감도 느껴지는 죽입니다. 한국식 죽과는 달리 러시아에서는 죽에도 설탕을 넣어서 달콤하게 끓입니다. 아니면 설탕을 따로 비치해 놓고 각자 넣어 먹도록 배려합니다. 러시아의 메인 요리로는 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등 육류나 어류가 주 재료입니다. 쇠고기 요리로는 베프 스트로가노프라는 음식을 맛보기를 권합니다. 스트로가노프 가의 쇠고기라는 뜻인데 쇠고기를 넙죽넙죽하게 썰어 조리하고 소스를 껴얹어서 감자나 쌀을 곁들인 요리입니다. 이 요리는 대귀족 알렉산드르 스트로가노프가 오데사에서 대접한 오픈 식탁에서 자주 선보였던 쇠고기 요리에서 유래했습니다. 교양 있고 예의를 갖추어 입은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게 식탁을 개방했던 것입니다. 쇠고기를 큼직큼직하게 썰어 조리하고 소스를 껴얹기에 내놓기에 편하고 조리법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게다가 1인분씩 나누어 담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손님을 대접할 때 유용합니다. 미아서빠 제리빈스키란 요리는 시골식 고기란 뜻으로 조그만 옹기단지 안에 쇠고기, 버섯, 채소 등을 넣어 조리한 음식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뚜껑 삼아서 용기를 덮은 후 오븐에서 조리합니다. 러시아 농가에서 옹기 단지에 고기를 넣고 페치카에서 조리한 것이 유래가 된 음식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주로 오븐에 넣고 조리합니다. 옹기 단지에 밀가루 반죽을 덮어서 조리하기 때문에 빵을 따로 굽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기 요리로는 닭고기 등심 요리, 돼지고기나 양고기, 샤실리크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고 제일 잘 알려진 러시아의 고기 요리는 샤실릭입니다. 샤실릭의 본 고장은 동양으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카프카스 등이 그 유래입니다. 샤실릭이란 말은 크림반도의 타타러 시시, 즉 꼬치구에서 온 것이기에 샤실릭이란 뜻은 꼬치구이란 말입니다. 원래 러시아어에서는 꼬치구이를 베르첸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샤실릭이란 말이 더 많이 쓰입니다. 꼬치구이를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케밥, 터키어에서는 시시케밥이라고 부릅니다. 러시아어에서는 야외 파티를 샤실릭 파티라고 부를 만큼 야외에서도 인기를 누리는 음식입니다. 생선 요리로는 농어나 대구를 오븐에 구운 요리 또는 감자와 치즈를 얹어 오븐에 구운 연어 요리 등이 한국인의 입맛에 맞습니다. 철갑상어를 굽거나 찐 요리도 인기를 끕니다. 생선 요리이든 고기 요리이든 전체적으로 조금 짜지만 채소나 감자 등 사이드 메뉴가 보통 함께 나오고 빵을 곁들여 먹기에 짠 감이 감해지죠. 러시아의 주 요리가 대체로 짜진 것은 소금이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 러시아의 귀족과 거상들에게 소금은 이렇게 소금을 많이 뿌린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식의 일종의 과시적 소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을 일반인들도 따라하게 되면서 짠 음식 문화가 정착된 것이죠. 실제로 귀한 손님이 오면 일부러 소금을 듬뿍 쳐서 요리를 했다고 합니다. 소금은 극소수가 독점했던 권력이었습니다. 모스크바의 공우나 대귀족, 대규모 수도원이나 사원 등이 제염소의 주인이었죠. 러시아의 제염에 대한 자료가 처음 등장한 것은 키예프 루시 시대인 11에서 12세기경입니다. 하지만 15세기에서 16세기에 제염소가 러시아의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죠. 17세기에 솔로베츠키 수도원은 100회에 54곳의 제염소를 소유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소금은 상당히 비쌌고 그래서 소금을 쏟으면 분쟁이 일어난다 등의 속담도 생겨났습니다. 러시아에서 소금을 정제하는 모습이 묘사된 17세기의 조시마와 사바티의 성자전의 그림입니다. 러시아 내에서는 소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해외로 소금이 반출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1613년 로마노프 왕조의 초대 황제가 된 미하일의 통치 시기에는 소금을 반출한 사람을 사형으로 다스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705년 표트르 대제의 명령에 따라서 소금 판매는 국가의 전매권이 되었습니다. 1740년부터 소금 판매를 감독하는 소금국이 창설되었죠. 소금국의 감독하에 정해진 가격으로 소금을 판매하는 정부 상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소금은 부족해서 수입으로 보충하였습니다. 18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서구 지역은 주로 해외에서 수입된 소금을 먹었습니다. 19세기 초에 러시아는 주로 영국에서 소금을 들여왔죠. 그 후에는 러시아 극동 주민들은 일본, 중국, 미국, 독일로부터 소금을 수입하였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주로 벨라루시와 우크라이나 등에서 소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에서 8월 기간 동안 약 100만 톤의 소금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처럼 나트륨 줄이기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러시아의 소금 수입은 한동안 피할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이제 설탕 이야기를 해볼까요? 러시아인은 후식으로 차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의 불린이나 사과파이, 미드오빅, 케이크 등을 먹습니다. 특히 미드오빅, 즉 꿀케이크는 어디에서나 인기 있는 메뉴이죠. 미드오빅은 케이크 반죽 안에 켜켜이 꿀이나 스메타나 크림 등을 넣어 만든 디저트입니다. 러시아인의 달콤한 음식 사랑은 한계가 없을 정도인데 오죽하면 죽에다가도 설탕을 넣어 먹을까요? 러시아에서는 과거 유럽에서 그랬듯이 설탕 대용으로 주로 벌꿀을 썼습니다. 설탕은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소수의 부유층만 향유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설탕의 사용은 부의 상징이었죠. 상당수의 부유한 상인의 딸들은 일부러 치아를 검게 만들어서 마치 어렸을 때부터 설탕을 너무 먹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검은 치아는 잠재적 신부감의 부유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죠. 설탕이 보급된 후에도 너무 비쌌기 때문에 민중들은 차라리 꿀을 먹는 것이 더 저렴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설탕이 전래된 것은 12세기 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러시아에서 차가 유행하기 시작하고 커피가 보급된 17세기 중반이었죠. 차와 커피에는 케이크나 파이, 러시아식 팬케이크인 블린, 과일잼 등을 디저트로 먹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조각 사탕이나 각설탕을 접시에 담아서 차와 커피를 마시며 조금씩 갉아먹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설탕을 치즈 덩어리처럼 설탕 덩어리로 판매하였습니다. 무게가 15kg 정도 나가는 덩어리들도 있었다고 하죠. 이러한 거대한 설탕 덩어리들은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어모으기 위해 상점의 진열대에 전시용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런 설탕 덩어리들은 구입한 후에 그때그때 깨서 먹었다고 하죠. 러시아에서 설탕과 소금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였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비싼 편이었죠. 설탕과 소금은 둘 다 흰색이라는 공통점 외에도 귀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웠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뾰트르 대제는 1718년 모스크바 상인 파벨 베스토프에게 설탕 공장을 자비로 보유하고 자유롭게 판매하라는 명령에 서명합니다. 이것은 러시아 최초 설탕 생산에 대한 법령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설탕 생산은 수입 사탕수수를 원료로 한 것이었습니다. 뾰트르 대제가 건설한 페테르부르크 항구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었죠. 유럽과 미국 상인들과의 경쟁에서 베스토프에게 최상의 조건을 창출해주기 위해 뾰트르 대제는 공장이 증가하면 러시아의 설탕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약속도 하였다고 합니다. 공장은 증가하였고 얼마 안 되어 설탕 수입에 대한 필요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1799년 말 러시아 의학자들은 수입 설탕을 자체 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야코프 야시포프가 자체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사탕수수 설탕과 경쟁할 수 있는 사탕무 설탕을 생산하는 공장을 세웠습니다. 사진은 과거 사탕무 수확 현장을 담은 것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설탕의 95%는 사탕무 설탕입니다. 2016년 러시아에서는 53만 톤의 설탕이 수입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도 대비 거의 2배에 감소된 양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인데 러시아에서 사탕무 작황이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인의 하루 평균 설탕 섭취량은 100g 정도입니다. WHO의 하루 설탕 섭취 권장량인 티스푼 6개 분량, 즉 25g을 훨씬 윗도는 양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의 하루 평균 설탕 섭취량이 190g이나 되고 한국인도 65g 정도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단 것을 좋아하는 것은 러시아인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달고 짠맛은 묘하게 어울립니다. 그 어울림에 사람들은 익숙해지고 중독되곤 합니다. 그래서 설탕이 달콤한 소금이라고 불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슴슴하고 밍밍한 음식에 물렸다면 짭조름하고 달콤한 러시아 음식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단짠 음식의 대명사 러시아 음식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